네, 현재 포화봇이 지원하는 거래소 중에 이 코인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여기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비트겟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수수료 할인 받고 이 거래소들을 가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할인 후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할인 받았을 때의 나의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포화봇은 모두 시장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인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OKX 수수료가 제일 저렴하죠. 0.035%로 만약에 수수료를 할인받고 가입했을 때 OKX가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OKX는 거래 대금이 세계 2위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바이비트, 비트겟이 되게 유명하니까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OKX가 훨씬 많습니다. 3위인 바이비트랑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격차가 있죠.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OKX는 상당히 거래 대금도 높은 세계 2위 거래 대금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수수료도 제일 싸다. 수수료도 지금 할인 받았을 때 제일 싸니까 만약에 바이낸스를 좀 하시다가 다른 거래소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OKX 저는 적극 추천해요. 거래 대금도 높고 수수료도 제일 저렴하니까 OKX 정도는 우리가 서브 거래소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OKX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차트부터 골라줘야 됩니다. 여기 심볼 찾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BTC USDT라고 하고 .p로 끝나야 돼요. 선물은 .p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OK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OKX 차트가 열리는 거죠. 여기 위에 OKX 써 있으면은 잘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만약에 리플 한다고 쳐도 리플도 XRP USDT.p로 해서 여기서 이제 OKX를 찾아서 얘를 눌러주면은 리플을 OKX 기준으로 선물 거래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분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분봉으로 빨리빨리 테스트를 해볼게요. 1분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네이터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열기를 누르고 스트래터지를 새로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 생성된 이 스트래터지를 전부 지워주세요. 전부 지우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포화봇.com으로 입장을 합니다. 포화봇.com으로 들어와서 메뉴를 누른 다음에 여기 사용법의 기본 스크립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지 모드를 클릭했을 때 이 변환기를 사용한 모드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포화봇은 제가 이걸로 고정하려고 하니까 이 방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OKX에서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봇을 구축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여기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화 1, 2, 3, 4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적는 거죠. 이거 따라 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레버리지를 우리가 설정을 해줄 겁니다. 기본은 그냥 테스트니까 우리 한 배로 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레버리지를 쓸 때는 이렇게 3이면은 3배 레버리지로 진입을 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니까 우리는 1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컴마를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OKX를 위해서 우리가 필수로 해줘야 되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넣을 건데 여기 마진 모드라는 게 OKX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진 모드를 적어줄 겁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이시면은 이 버전이 여기 위에 있는 버전이 10버전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10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진 언더바 모드라고 써주고요. 자, 우리 OKX는요 마진 모드를 우리가 주문할 때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와 크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할 줄 안다면은 이 교차 모드와 이 격리 모드의 차이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가 교차 모드고요. 아이솔레이티드가 격리 모드입니다. 이건 파인스크립트와 관련 없고 선물과 관련된 거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알아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 나 모르겠다, 안전한 거 추천해 줘. 아이솔레이티드 하면 됩니다. 저도 아이솔레이티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 모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컷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컨트랙트 사이즈라는 거를 또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OKX는 좀 이것저것 설정해줘야 될 게 많아요. 자, OKX는 컨트랙트 사이즈를 설정해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 OKX 거래소를 들어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OKX 거래소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트레이드에 여기 밑에 우리는 perpetual swaps를 쓸 겁니다. 여기를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perpetual swaps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리플로 할 거니까 리플을 가지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XRP USDT 하면은 여기 perpetual 밑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열린 상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을 때 가장 큰 다른 거래소와 가장 큰 차이 OKX는 이렇게 계약 단위로 운영이 돼요. 계약 단위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컨트랙트라고 나와 있죠. 하나의 컨트랙트는 100개의 리플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써야 100개의 리플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내가 1.3, 뭐 0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넣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1점에 지금 점 누르고 있는데 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긴 무조건 계약 단위를 쓰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크립토 있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100 단위로밖에 안 돼요. 100이 하나의 계약 단위니까 100 다음에 200만 가능합니다. 105 이런 거 안 됩니다. 109 이런 거 안 돼요. 109로 해봤자 어차피 너 100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띄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조건 OKX는 계약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사이즈를 항상 우리가 적어주는 짓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OKX만 한정입니다. 그래서 OKX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내가 거래할 XRP 리플은 100개의 계약 단위를 쓰고 있죠. 한 계약당 100개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파인스크립트 돌아와서 여기 컨트랙트 사이즈를 리플은 100이구나 라고 해서 100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OKX만 좀 특이하게 이 마진 모드와 컨트랙트 사이즈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초기 자본금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리플 100개 정도는 반드시 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0.5개는 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100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가면 확인이 됩니다. 거래소에 갔을 때 이 컨트랙트 한 개라고 해볼게요. 최소 단위죠. 최소 한 개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48.81 테더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인스크립트로 가서 그러면 이니셜 캐피털을 50으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차트에 넣기를 했을 때 우클릭해서 차트에 넣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최소 100개부터 시작을 하니까 100으로 찍힌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 100개를 살 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50도 사실 간당간당해요. 중간에 만약에 내가 돈을 잃었어요. 돈을 잃어서 자본금이 만약에 40달러가 됐어요. 그럼 40달러로 진입을 하면은 여기서 에러가 날 겁니다. 지원을 못 한다는 거죠. Initial insufficient, 불충분한 자본금이다. 진입을 위한 이런 에러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달러를 가지고 한 계약 정도를 살 수 있다면은 웬만하면 계좌에 한 80달러 정도 넣어줘야 내가 만약에 돈을 잃어도 뭐 돈을 막 잃고 있어도 50달러는 채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자본금은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OKX는 계약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할로 진입하고 분할로 종료하는 것은 생각보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사실 좋은 게 소수점으로 막 잘라서 거래할 수 있어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약 단위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선물 옵션 쪽은 이런 식으로 계약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는 자본금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계산도 안 되고 이거 쪼개서도 안 되고 막 짜증납니다. 그 과정을 지금 OKX는 겪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분할로 할 때는 좀 잘 확인해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비밀번호 설정을 하고요. 레버리지를 넣어주고요.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혹은 크로스, 교차 둘 중에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컨트랙트 사이즈, 이 계약 단위 수량, 한 계약당 수량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코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자본금, 이게 내가 처음에 진입할 금액이니까 처음에 진입할 금액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마지막에 시작 시간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저는 7월 5일 17시 55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시간을 이 시그널이 없는 시간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마우스로 갖다 댔을 때 한 이쯤을 보면 18시 15분이네요. 이대로 고쳐주는 겁니다. 18시 15분 이렇게 시그널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줄이 쫙 그어지면서 18시 15분부터 시작하도록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으니까 여기 시그널이 생기기 전에 빨리 얼러트를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만든 스크립트 이름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얼러트가 생성이 됐을 거고요. 이 18시 15분 제 기준으로는 이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봉이 마감되면은 진입을 할 겁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봉이 마감하고 바로 진입을 해서요. 여기 보면은 이제 롱 레버리지 1배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아이솔레이티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진 모드를. 아이솔레이티드로 잘 들어갔고 사이즈, 컨트랙트죠. 계약 단위이기 때문에 한 계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은 48.53으로 잘 진입을 했습니다. 자, 종료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종료가 잘 되면은 테스트는 잘 끝난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료 시그널도 떴고요. 종료도 잘 돼서 지금 포지션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디스코드 안 보여드렸는데 디스코드로도 메시지 잘 올 겁니다. 디스코드 한번 볼까요? 디스코드 열어보면은 네, 여기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OKX는 특이하니까 계약도 표시해줬고 수량도 표시해주고 좀 다르게 올 거예요.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테스트가 된 걸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부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우리 원래 만들었던 이 리플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X 버튼을 눌러서 없애줘야겠죠. 그래야 더 이상 자동 매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항상 끝나면은 기존의 얼러트는 삭제를 해주면은 이게 아무리 시그널이 떠도 얼러트가 없다는 거는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매매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얼러트를 전부 삭제해주면은 자동 매매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고요. 레버리지를 설정해주고 마진 모드를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컨트랙트 사이즈를 지정해줍니다. 이거는 코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내가 처음에 진입할 마진, 진입할 금액을 결정을 해주는 거를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 시간을 설정해주고 얼러트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포화봇에 대한 설정을 위한 부분들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환기를 써서 진입하고 종료한 거거든요. pstrategy.entry입니다. 원래는 이 함수가 아닐 거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strategy.entry long하고 strategy.long을 명시해야 됐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 변환기를 쓰려면은 앞에다가 P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strategy.long을 문자열로 감싸줘야 돼요. 이런 짓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귀찮으니까 제가 변환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포화봇.com에 들어갔을 때 스크립트 변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 내가 스크립트를 넣으면 변환하기를 했을 때 변환된 코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 지표 및 전략 밑에 전략 공유 채널이 있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전략을 공유해주고 올려주고 계신데 이 중에 저는 다이버전스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RSI 다이버전스 전략 이복덕님이 올린 이 전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지금 스크립트를 친절하게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확장해도 됩니다. 자, 확장을 눌러서 전체 코드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려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포화봇.com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변환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고 변환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변환이 완료가 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strategy.close, strategy.entry 이런 부분이 전부 pstrategy 이런 식으로 변했죠. 이런 거 귀찮으니까 변환기가 알아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기를 눌러서 그대로 트레이딩 뷰로 이동을 해서 여기 전체 코드를 다 지우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변환이 전부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저장을 했을 때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보고 확인해보면 에러 없이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가 전부 만들어진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배운 대로 한번 설정을 만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버전 10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항상 버전 10이 최신 버전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해줘야겠죠. 각자 이제 구축했을 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설정을 합니다. 한 배수면 1이라고 넣고요. 만약에 3배수면은 3이라고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컴발하고 OKX는 한정으로 OKX는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줘야 됐어요. 미리미리.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가 있었죠. 격리는 아이솔레이티드, 교차는 크로스라고 하면 돼요. 안전한 건 아이솔레이티드입니다. 아이솔레이티드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컴만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랙트 사이즈 이것도 OKX만 해줘야 돼요. 컨트랙트 사이즈는 한 계약당 수량이 얼마냐. 자, 이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께서도 모르실 거예요. 거래소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OKX에서 리플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리플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리플을 검색을 해서 여기 지금 한 계약당 싱글 컨트랙트 밸류가 100개다 라고 있죠. 그러면 100개가 한 계약당 수량이니까 다시 파인 스크립트로 이동을 해서 컨트랙트 사이즈를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하셨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비트코인 한다고 해볼게요. 비트코인 BTC, USDT. 그럼 퍼페추얼 밑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비트코인은 한 계약당 수량이 0.01개죠. 그럼 이제 파인 스크립트 와서 만약에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0.01로 바꿔주는 거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컨트랙트 사이즈는 이제 리플이니까 100개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비밀번호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설정했고요. OKX는 마진 모드와 컨트랙트 사이즈를 설정해줘야 된다. 컨트랙트 사이즈는 거래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에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내가 처음에 진입할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니셜 캐피탈이 1000으로 돼 있으면은 처음부터 $1000를 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본금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줄이고 싶어요. 그럼 한 8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적어도 80은 해줘야 한 계약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8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장을 하고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시그널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자, 이거 저도 당황을 했는데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은 마진롱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제 강의 중에 마진롱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마진롱은요, 내 마진을 제한하는 인자인데 사실 우리 같이 레버리지를 땡길 때는 안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빼주고 나서 저장을 해보면은, 자, 이제는 잘 적용돼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레버리지를 강제로 한 5배로 높여봤을 때 수량이 좀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5배로 늘리면은, 자, 저장했을 때 이렇게 뜨면은 청산당한 겁니다. 중간에 청산당한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이쯤에 가서 여기서부터 청산당했죠. 점점 수량이 줄다가 여기서 청산을 당한 거고, 그럼 처음으로 가면은 내가 레버리지를 땡겼는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갔을 때는 좀 수량이 막 600개 이렇게 찍혀 있죠. 이땐 레버리지 적용이 된 거고, 갈수록 돈을 잃어가니까 레버리지에 의해서 손실을 얻었기 때문에 중간 이렇게 종료한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고쳐가면서 이거 좀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 드시면 한 2배 혹은 1배로 바꿔주면은 이런 건 사라지겠죠. 자, 2배로 했을 때는 이제 좀 살아남아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검증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 시작 시간을 마지막으로 설정하기로 했었습니다. 202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7월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5일, 오늘 기준으로 저는 19시, 그리고 09분으로 하면은 되겠네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는 시간에 맞춰서 미래 시간으로, 최대한 미래 시간으로 해서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기다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시그널이 없죠. 시그널이 사라져 있죠. 그럼 빨리빨리 우리가 얼러트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이버전스 전략을 골라주고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제 얼러트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러트 창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서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 매매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변환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되는데 좀 약간 개인이 뭔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한 전략들은 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한번 저한테 디스코드에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되도록 고쳐드리겠습니다.